야, 거기 서! 후드티를 입은 젊은 여자가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렸어요. 뒤에서 3명의 불량배들이 쫓아왔죠. 한지아는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앞에서 검은 벤츠가 멈춰서며 50대 남자가 내렸어요. 불량배 중 한 명이 다가왔죠. 아저씨, 비켜요! 그 여자는 우리 고객님이니까! 남자가 지아에게 재빨리 속삭였어요. 지금부터 내 딸인 척해요. 네? 남자는 바로 불량배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죠. 내 딸한테 무슨 볼일이지? 불량배가 비웃었어요. 딸,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이 애, 내 딸 맞아. 더 할 말 있나? 저기, 혹시 민성그룹 강민준 회장님? 명함 필요해? 불량배들이 황급히 도망쳤어요. 한지아는 어떻게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3일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감상하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함께 할 거예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어요. 한지아가 눈을 떴어요. 좁은 원룸, 낡은 이불. 지아는 피곤한 몸을 일으켰어요.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됐죠. 아침 6시, 편의점에서 첫 번째 알바, 점심엔 식당에서 두 번째 알바, 밤엔 대리운전으로 세 번째 알바,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하루 18시간 일했지만 돈은 늘 모자랐죠. 다음 날 아침, 지아는 병원에 왔어요. 5층 502호. 김미선이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지아의 엄마였죠. 엄마. 지아가 다가갔어요. 지아야 왔니? 김미선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했죠. 엄마, 오늘 컨디션 어때요? 괜찮아, 걱정 마. 김미선이 지아 손을 잡았어요. 근데 엄마, 약값이 또 올랐대요. 한 달에 300만 원. 지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지아야. 엄마가 아파서 내가 고생하잖아. 김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에요, 엄마. 전 괜찮아요. 지아가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만 빨리 나으면 돼요. 우리 딸. 김미선이 지아를 안았어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가 대학도 못 가고, 이렇게 고생하고.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아가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어요. 전 괜찮다니까요. 하지만 지아 지갑엔 돈이 없었어요. 이번 달 약값도 아직 못 냈죠. 병원을 나왔어요. 어떡하지? 약값 300만 원, 월세 50만 원, 빚 이자 100만 원, 총 450만 원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한 달에 버는 돈은 250만 원. 저녁 7시, 원룸 문 앞에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한지아 씨? 대부업체에서 나왔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원금 1천만 원, 이자 3천만 원, 합계 4천만 원.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6개월이나 기다렸어요. 금요일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남자가 돌아섰어요. 지아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4천만 원. 어떻게 갚아? 그날 밤, 지아는 병원에 다시 갔어요. 엄마가 자고 있었어요. 지아는 엄마 옆에 앉았죠. 엄마. 지아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딸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요. 약값도 못 내고. 빚쟁이들이 금요일까지 오래요. 지아가 엄마 이불을 덮어줬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딸이 어떻게든 해볼게요. 엄마만 나으면 돼요. 지아는 병원을 나왔어요. 금요일, 지아는 식당 알바를 마치고 나왔어요. 골목길로 접어들었죠. 그때 누군가 앞을 막았어요. 한지아 씨? 빚쟁이들이었어요.
3명. 오늘이 금요일이죠? 돈 가져왔어요? 조금만. 6개월 동안 조금만 했잖아요. 한 명이 지아 팔을 잡았어요. 돈 없으면 몸으로 갚아. 놓으세요. 지아가 팔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죠. 거기서 지아는 미친 듯이 달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죠. 어떻게. 그때 앞에서 검은 벤츠가 멈췄어요. 50대 남자가 내렸죠. 고급 정장, 카리스마 있는 얼굴. 불량배 중 한 명이 다가왔어요. 아저씨, 비켜요. 우리 채무자니까. 남자가 지아를 힐끗 봤어요. 그리고 재빨리 속삭였죠. 지금부터 내 딸인 척해요. 네. 지아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이미 불량배들을 향해 돌아섰죠. 내 딸한테 손대려고.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불량배가 비웃었어요. 남자가 명함을 꺼냈어요. 불량배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저기, 혹시 민성그룹 강민준 회장님? 명함 필요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불량배들이 황급히 도망쳤어요. 지아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저를?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놀라셨죠? 사실 며칠 전에 당신을 봤어요. 서울대병원 5층에서요. 병원에서요? 아내 기일이라 병원에 갔다가 복도에서 당신을 봤어요. 너무 닮았어요. 23년 전에 잃어버린 제 딸과. 민준의 눈이 떨렸어요. 혹시나 싶어서 조사를 했어요. 오늘도 당신을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불량배들한테 쫓기는 걸 보고 뛰어든 거예요. 지아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1년 계약. 제 딸 역할 10억 드리겠습니다. 10억이요? 지아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손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제 딸과 닮았어요. 민준이 사진을 꺼냈어요. 아기 사진이었죠. 계약금 5억, 종료 후 5억. 생각해보세요. 민준이 명함을 놓고 갔어요. 지아는 명함을 봤어요. 손이 떨렸죠. 10억? 엄마 병원비, 빚, 다 갚을 수 있어. 그날 밤, 지아는 병원에 갔어요. 엄마가 자고 있었죠. 엄마. 지아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요. 엄마는 자고 있었지만 지아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해야 해요. 다른 사람의 딸인 척. 1년 동안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미안해요. 딸이 거짓말쟁이가 되려고 해요. 하지만 엄마 살리려면 이것밖에 없어요. 김미선이 눈을 떴어요. 지아야. 엄마, 깨셨어요? 무슨 거짓말이야? 지아는 당황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아야. 김미선이 지아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돈보다 행복이 중요해. 위험한 일은 하지 마. 알아요, 엄마. 지아가 엄마를 안았어요. 걱정 마세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아는 민준에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하겠습니다. 결정하신 거죠? 네. 1년 계약. 하겠습니다. 다음 날, 민준의 사무실.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계약금 5억은 오늘 입금됩니다. 지아의 손이 떨렸지만 서명했죠. 민준의 차를 타고 저택에 도착했어요. 커다란 저택 앞에서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애가 내 손녀라고?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지아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죠. 손녀. 23년 만에 할머니가 지아를 안았어요. 지아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밤, 지아는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저 일 때문에 1년 정도 어디 좀 가야 해요. 그리고 병원비 다 입금했어요. 뭐, 어떻게? 나중에 설명할게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죠. 1년만 버티자. 다음 날 아침, 거실에서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네 할머니. 혹시 기억나니? 내가 어렸을 때. 지아는 긴장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할머니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의심하는 것 같았죠. 지아는 불안했어요. 1년.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지아는 몰랐어요. 이 거짓말이 예상치 못한 진실을 밝혀낼 줄은. 첫날 밤, 지아는 큰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너무 넓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지아는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지아야, 잘 지내? 네. 그런데 엄마,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우리 딸 힘들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아가 눈물을 참으며 웃었어요. 엄마, 빨리 나으세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었어요. 지아는 침대에 누웠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지아는 엄마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먼저 앉아 있었죠. 서연아, 앉아. 네, 할머니. 지아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할머니가 밥을 떠주며 물었어요. 서연아, 잘 잤니? 네. 서연아. 할머니가 지아를 똑바로 봤어요. 내가 좋아하던 음식이 뭐였는지 기억나? 지아는 얼어붙었어요. 좋아하던 음식?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몰랐으니까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 할머니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장난감은? 그것도 기억이. 할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는? 지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죠. 할머니, 죄송해요. 사고 때문에 기억이 많이 없어요. 사고? 할머니가 되물었어요. 무슨 사고? 지아는 당황했어요. 민준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어렸을 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아침 식사가 끝났어요. 지아는 방으로 올라갔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죠. 큰일 났다. 할머니가 의심하고 있어. 그때 민준이 찾아왔어요. 많이 힘들죠? 조금만 참아요. 1년만 버티면 끝이에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할머니와 정원을 걸었어요. 서연아, 이 정원에서 자주 놀았어. 기억 안 나?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기억이. 할머니가 지아를 봤어요. 내 손녀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지아는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 지아는 저택을 몰래 나왔어요. 병원으로 갔죠. 5층 502호. 엄마가 자고 있었어요. 엄마. 지아가 엄마 옆에 앉았어요. 저 왔어요. 엄마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엄마, 딸이 잘하고 있어요. 큰 집에서 밥도 먹고 좋은 방에서 자고 있어요.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엄마,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가 자꾸 물어봐요. 뭘 좋아했냐고, 뭘 기억하냐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아가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딸이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매일 거짓말해요. 네, 할머니. 네, 기억나요. 다 거짓말이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 살리려면 이것밖에 없어요. 1년만 버틸게요. 김미선이 눈을 떴어요. 지아야? 엄마, 깨셨어요? 지아야, 왜 울어? 김미선이 지아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우리 딸,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지아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김미선이 지아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딸, 고생 많지? 엄마가 아파서 미안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아야, 무슨 일 있으면 말해. 힘들면 그만둬도 돼.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지아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 1년만 기다려요. 딸이 꼭 엄마 살릴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민준을 불렀어요. 민준아. 네, 어머니. DNA 검사하자. 민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DNA요? 그래. 서연이가 진짜 내 손녀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 어머니, 그건 왜 못할 이유 있어? 할머니가 민준을 똑바로 봤어요. 진짜 손녀라면 검사해도 상관없잖아. 민준은 대답을 못했어요. 지아는 문 밖에서 듣고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DNA 검사. 들키면 끝이야. 지아의 손이 떨렸어요. 민준이 지아를 봤어요. 눈빛으로 말하는 것 같았죠. 어떡하죠? 오후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지아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일 후면 가짜라는 게 밝혀져. 3일이 지났어요. 저택 거실. 할머니, 민준, 지아가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죠. DNA 검사 결과. 열어봐. 할머니가 말했어요. 민준이 봉투를 집었어요. 손이 떨렸죠. 지아는 숨을 멈췄어요. 끝이다. 이제 다 끝이야. 민준이 봉투를 열었어요. 결과지를 꺼냈죠. 일치율.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99.99%. 뭐? 할머니가 물었어요. 일치율 99.99% 친자 확인.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연이가 진짜 제 딸입니다. 지아는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99.99%?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진짜 내 손녀란 말이야? 민준이 결과지를 다시 봤어요. 분명히 99.99%라고 적혀 있었죠. 지아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는 가짜인데 왜 99.99%가 나온 거지? 지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할머니가 지아를 봤어요. 서연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내 손녀였구나. 할머니가 지아를 안았어요. 지아는 멍하니 안겨 있었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민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지아는 방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99.99%. 나는 분명 가짜인데 왜? 지아는 창밖을 봤어요. 혹시 내가 정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는 대체 누구지? 99.99%.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아는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죠. 나는 분명 가짜인데 왜 99.99%가 나온 거지? 다음 날 아침 지아는 거울 앞에 섰어요. 내가 정말
회장님 딸이야? 말도 안 돼. 그때 노크 소리가 났어요. 지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민준이었어요. 지아는 문을 열었죠. 민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젯밤에 조사한 게 있어요. 조사요? 당신 입양된 거 알고 있었어요? 지아의 심장이 멈췄어요. 네, 입양이요? 몰랐어요? 저는 부모님이 친부모인 줄. 민준이 서류를 꺼냈어요. 정밀한 비서가 조사한 결과예요. 당신은 23년 전 12월 15일 서울대병원에서 신원불명 아기로 발견됐어요. 지아는 숨이 막혔어요. 12월 15일? 그날은 내 아내가 사고를 당한 날이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 수진이는 딸 서연이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어요. 사고 후 수진이는 죽었고 서연이는 실종됐죠. 23년 동안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지아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저기 혹시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DNA 결과가 99.99%잖아요. 민준이 지아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어요. 뭔데요? 목 뒤쪽. 좀 볼 수 있을까요? 목이요? 지아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이 목 뒤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왼쪽 목 뒤, 머리카락 아래. 아내가 말했죠. 천사가 입 맞춘 자리라고. 지아는 천천히 머리카락을 들어 올렸어요. 민준이 지아의 목 뒤를 봤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죠. 작은 점이 있었어요. 왼쪽 목 뒤, 정확히 그 자리에.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있어. 점이 있어. 회장님? 민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아. 민준이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내가 맞니? 민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3년 동안 매일 찾았어. 경찰에도 가고 사설탐정도 쓰고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어. 민준이 지아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지아도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자신도 몰랐죠.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가짜 딸로 온 건데 가짜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진짜였어. 민준이 지아의 손을 잡았어요. 23년 전 누군가 널 데려간 거야. 그리고 다른 가족에게 입양됐고 우연히, 아니 운명처럼 다시 만난 거야. 지아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재벌딸? 지금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었다고?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할머니가 서 있었죠. 뭐가 운명이야?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이건 분명 조작이야. 가짜가 진짜일 리 없어. 어머니, 점이 있어요. 서연이와 같은 자리에. 점 같은 건 누구나 있어. 할머니가 지아를 노려봤어요. 넌 가짜야. 내가 증명해 줄게. 할머니가 돌아섰어요. 민준이 할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나한테 말 걸지 마. 저 여자가 진짜라는 거 믿지 않아. 할머니가 나갔어요. 지아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나는 대체 누구지? 한지아? 강서연? 진짜? 가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준이 지아 어깨를 잡았어요. 지아 씨. 아니, 서연아. 혼란스럽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요. 진실을 꼭 밝혀낼게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죠. 부모님은 알고 계셨을까? 내가 입양된 거. 그날 밤, 할머니의 방. 할머니가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 그 빚쟁이들 연락처 찾았어?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찾았습니다.
연결해줘. 저 여자가 가짜라는 증거를 찾아야 해. 할머니가 전화를 끊었어요. 서랍을 열었죠. 낡은 파일이 나왔어요. 23년 전 사고 기록이었어요. 가짜 손녀. DNA가 뭐든 상관없어. 내가 끝장을 내주마.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한편 지아는 방에서 부모님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나 입양됐던 거예요? 왜 말 안 해주셨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 건 알아요.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셨고, 배고플 때 당신 밥 안 먹고 저한테 주셨고, 힘들 때 항상 안아주셨잖아요. 지아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는 내 부모님이에요. 피가 안 섞여도 23년 동안 키워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지아는 엄마 얼굴을 떠올렸어요. 병원에서 아프면서도 웃어주시던 얼굴. 엄마, 제가 진짜 누구든 상관없어요. 저는 엄마 딸이에요. 진짜든 가짜든 나는 한지아예요. 엄마 아빠의 딸이에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했어요. 민준이 우는 모습, 서연아 라고 부르던 목소리.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친아빠? 지아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엄마, 수진이라는 분, 하늘에서 보고 계세요? 지아는 알 수 없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 부모님을 만나야겠어. 진짜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야 해. 그날 밤, 지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부모님을 만나야겠어. 진짜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야 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지아가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민준이 먼저 와 있었죠. 잘 잤어요? 아니요. 한숨도 못 잤어요. 지아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준도 마찬가지였어요.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죠. 서연아. 민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어제 밤새 생각했어요. 진실을 알려면 부모님을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요. 제가 정말 입양된 건지. 같이 가도 될까요? 네. 혼자 가기 힘들 수 있잖아요. 저도 진실이 알고 싶어요. 지아는 망설였어요. 부모님 앞에 민준이 나타나면 엄마가 놀라실 것 같았거든요. 일단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엄마가 준비되시면 그때 회장님을. 알겠어요. 편한 대로 해요. 민준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할머니가 식당에 들어왔어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민준이 인사했지만 할머니는 무시했어요. 할머니가 지아를 노려봤어요. 아직도 여기 있었어? 할머니, DNA가 뭐라고 하든 난 안 믿어. 가짜는 가짜야. 할머니가 서류 봉투를 탁 내려놓았어요. 이거 봐. 지아가 서류를 봤어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사진이었어요. 낡은 단칸방 복도를 걷는 자신의 뒷모습, 식당에서 야간 설거지하는 모습, 불량배들한테 쫓기는 모습, 자신의 초라한 과거가 전부 담겨 있었어요. 지아의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가 비웃었어요. 사채업자에게 쫓기던 단칸방 주민이 갑자기 우리 집 손녀라고? 개그도 정도껏 해야지. 어머니, 민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만하세요. 뭐가?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이야?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이해는 가짜야. 서연이가 아니라고.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지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처참했거든요. 지아 씨. 민준이 지아의 손을 잡았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당신이 누구였든 지금 당신은 내 딸이에요. 하지만 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지아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할머님 말씀이 맞아요. 전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작은 단칸방에 살았고 식당 설거지했고 사채업자들한테 쫓겼죠.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한지아라는 이름으로 23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서연이라니. 저도 혼란스러워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아 씨. 하지만요. 지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를 똑바로 봤죠. 가난하게 살았다고 부끄럽지 않아요. 단칸방에서 살아도 정직하게 살았어요. 빚은 제 빚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저는 그걸 갚으려고 알바 3개 뛰었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설거지하고 편의점 일하고 대리운전하면서요. 부끄러운 삶이 아니에요. 열심히 산 삶이에요. 할머니가 잠시 말을 잃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지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진실이 알고 싶어요. 제가 정말 누구인지, 왜 입양됐는지 다 알아야겠어요. 지아가 일어섰어요. 부모님을 만나러 갈게요. 진실을 확인하고 올게요. 내가 같이. 아니에요. 혼자 갈게요. 지아가 식당을 나갔어요. 할머니가 비웃었어요. 봐라. 가짜는 결국 도망치는 법이야.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왜 이러십니까? 손녀가 살아 돌아왔을 수도 있는데. 손녀? 할머니가 냉소를 지었어요. 서연이는 23년 전에 죽었어. 확실해. 죽은 걸 봤으니까. 민주는 멈칫했어요. 봤다고요? 어머니가. 뭘 보셨는데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나가버렸죠. 어머니가 뭘 보셨다는 거지? 23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날 저녁. 할머니는 병원 근처 카페에 있었어요. 맞은편에 한태수가 앉아 있었죠. 지아의 양아버지였어요. 한지아가 제 손녀라고? 말도 안 돼요. 한태수가 말했어요. 23년 전에 분명히. 분명히 뭐요?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한태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당신 뭔가 알고 있죠? 저는 2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어요? 한태수가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할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여기 5억 있어요. 진실을 말해요. 그 아이가 진짜 내 손녀인지 아닌지. 한태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5억. 빚 갚고도 남을 돈이었죠. 어떻게 할 거예요? 할머니가 차갑게 물었어요. 한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어요. 지아가 들어왔죠. 아빠. 지아가 양아버지를 봤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진실을 찾고 있지. 가짜 손녀. 할머니가 나가버렸어요. 지아가 한태수를 봤어요. 아빠, 무슨 얘기하셨어요? 한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을 피했죠. 아빠, 지아야. 한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 뭐가요? 아빠, 뭐가 미안해요? 한태수가 입을 열었어요. 23년 전. 그날.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아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빠, 제발 말해줘요. 2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를 어디서 데려온 거예요? 한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다, 지아야. 아빠가 큰 잘못을 했어. 지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지? 23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카페. 한태수의 입술이 떨렸어요. 미안하다, 지아야. 아빠가 큰 잘못을 했어. 아빠, 무슨 말이에요? 지아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23년 전, 그날, 누가 찾아왔어. 한태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정장 입은 남자였어. 병원에서 널 보고 있는데 다가왔지. 그리고 돈을 줬어. 돈이요? 1,000만 원. 이 아이를 잘 키우라고. 절대 친부모를 찾지 말라고. 지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받으셨어요? 한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아빠는 너무 가난했어. 엄마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 그 돈이면 결혼할 수 있었어. 한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널 본 순간 돈 때문이 아니었어. 내가 너무 예뻤어. 우리 딸로 키우고 싶었어. 아빠, 미안하다, 지아야. 아빠가 나쁜 놈이야. 돈 받고 너를 데려왔어. 누군가의 딸을 빼앗은 거야. 한태수가 울었어요. 지아도 울었어요. 아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저를 버린 거예요? 모르겠어. 얼굴도 기억 안 나. 그냥 정장 입은 남자였어. 지아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누가 나를 버렸을까? 왜 1,000만 원을 주면서까지? 그때 지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어요. 지아 씨, 어디에요? 카페에. 아버지랑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회장님, 저 진실을 알았어요. 23년 전에 누가 저를 버렸대요. 돈을 주고. 지금 어디에요? 내가 갈게요. 잠시 후 민준이 카페에 도착했어요. 한태수를 보자마자 물었죠. 23년 전에 누가 왔다고요? 정장 입은 남자였어요. 50대쯤 되어 보였고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혹시 그 사람 특징 기억나세요? 왼쪽 눈 밑에 점이 있었어요. 그것만 기억나요. 민준의 심장이 멎었어요. 왼쪽 눈 밑에 점. 설마. 민준은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죠. 회장님,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집으로 가죠.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야겠어요. 한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죠. 미선이도 있으니까. 세 사람이 카페를 나섰어요. 오후 4시 민준의 차가 오래된 주택가에 멈췄어요. 한태수, 김미선 부부가 사는 작은 단층 집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김미선이 뛰어나왔어요. 지아야. 김미선이 지아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어머, 이분이. 김미선이 민준을 봤어요. 강민준 회장입니다. 지아 씨, 친아버지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김미선의 얼굴이 복잡해졌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벽에는 지아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이 사진들 엄마가 매일 닦았어. 김미선이 한 장을 가리켰어요. 이건 초등학교 입학식? 교복 사주려고 엄마가 밤새 식당에서 일했지. 지아가 눈물을 닦았어요. 한태수가 서랍을 열었어요. 말린 꽃이 나왔죠. 내가 처음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꽃 사줬잖아. 엄마가 그 꽃 말려서 아직도 갖고 있어. 지아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민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진짜 부모구나. 23년의 사랑이 느껴져. 소파에 앉았어요. 한태수가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그때 그 남자가 준 돈이 들어있던 봉투예요. 혹시 몰라서 버리지 못했어요. 민준이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 안에 낡은 영수증이 있었죠. 강씨 저택 차량 배차.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우리 집 영수증이에요. 네. 강씨 저택에서 나온 차량이라는 뜻이에요. 23년 전에 우리 집 누군가가 서연이를 버린 거예요. 지아가 숨을 멈췄어요. 그럼 저를 버린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체 누가, 왜? 김미선이 지아 손을 꼭 잡았어요. 지아야, 이제 넌 진짜 아빠한테 가야 해. 김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넌 이제 엄마 같은 가난한 집에 있으면 안 돼. 엄마. 지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23년 동안 저 키워주신 분이 엄마예요. 지아야. 김미선이 지아를 꼭 안았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23년 동안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니? 좁은 방에서 키웠고 맛있는 것도 못 사줬고 대학도 못 보냈잖아. 김미선이 흐느꼈어요. 엄마는 내가 미안했어. 다른 애들은 학원도 다니고 좋은 옷도 입는데 우리 지아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엄마 아니에요. 지아가 엄마를 껴안았어요. 전 행복했어요. 엄마가 해주신 밥이 제일 맛있었고 엄마 옆에 있는 게 제일 좋았어요. 우리 지아. 김미선과 지아가 껴안고 울었어요. 한태수도 눈물을 닦았죠. 민준은 가만히 그 모습을 봤어요. 민준이 한태수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23년 동안 제 딸을 지켜주셔서. 한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회장님, 저희는 지아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한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사랑은 줬습니다. 23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어요. 한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걸로 됐습니까?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민준이 한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두 아버지가 악수했어요.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저녁 6시 민준과 지아는 부모와 헤어졌어요. 김미선이 지아를 안으며 말했어요. 지아야, 자주 와. 행복해야 해. 네, 엄마. 차가 출발했어요. 지아는 뒤를 돌아봤어요. 부모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날 밤, 강씨 저택, 민준과 지아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현관 앞에 짐이 쌓여 있었어요. 지아의 짐이었죠.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내 짐이야.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 민준이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 집에서 누굴 내보내든 내 마음이야.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가짜 손녀한테 밥 먹일 생각 없어. 어머니, DNA가 99.99%라고 했잖아요. DNA가 뭐가 중요해? 저 여자는 가짜야. 23년 동안 단칸방에서 설거지하던 년이 갑자기 우리 집 손녀라고? 할머니가 지아를 노려봤어요. 내 꼴을 봐. 그게 재벌가 손녀 꼴이야? 천한 것이 어디서 돈 냄새 맡고 기어들어와.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 저는 닥쳐. 너 같은 거지가 우리 집안 피를 이었을 리 없어. 검사 결과가 조작된 거야. 내가 뇌물 줬지? 어머니, 민준이 버럭 소리쳤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사실이잖아. 이 여자가 처음에 어떻게 왔어? 돈 받고 가짜 딸 역할하러 온 거잖아. 사기꾼이야, 사기꾼. 지아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처음엔 정말 가짜였으니까요. 저, 나갈게요. 지아가 짐을 들었어요. 지아야. 민준이 지아를 잡았어요. 가지마, 여기가 네 집이야. 아니에요, 회장님. 지아가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는 처음에 사기꾼으로 왔어요. 돈 때문에 거짓말했어요. 그런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감사했어요, 회장님. 진심으로요. 지아가 짐을 들고 나갔어요. 민준이 따라가려 했어요. 민준,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한 발짝이라도 따라가면 넌 내 아들이 아니야. 회사에서도 쫓아내겠어. 민준이 멈췄어요. 이를 악물었죠. 어머니,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 안 해. 저런 천한 것이 우리 집안에 있는 게 더 수치야. 지아는 밤거리를 걸었어요. 짐가방을 끌면서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지? 갈 곳이 없어. 부모님 집? 안 돼요. 엄마가 걱정하실 거예요. 지아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병원이었어요. 한지아 보호자분이시죠? 어머니 김미선 환자분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지아의 심장이 멎었어요. 엄마. 지아는 미친 듯이 뛰었어요. 병원 5층 502호. 문을 열었어요. 김미선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엄마. 지아가 달려갔어요. 엄마, 눈 떠요. 엄마. 의사가 말했어요. 보호자분,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지아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계약금 5억은 다 썼어요. 엄마 병원비랑 빚 갚느라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48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아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딸이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해요. 지아는 엄마 옆에서 밤새 울었어요. 어떡해. 돈이 없어. 엄마가 죽으면 어떡해. 새벽 3시. 지아는 결심했어요. 민준에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지아야 어디야? 괜찮니? 회장님, 부탁이 있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위독해요. 수술비가 필요해요.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가 평생 갚을게요. 무슨 일이든 할게요. 제발. 병원이 어디야? 서울대병원 5층 502호요. 지금 갈게. 전화가 끊겼어요. 30분 후. 민준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지아야. 지아는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민준이 지아를 안았어요. 괜찮이, 이제 내가 왔어. 회장님, 엄마가. 걱정 마. 수술비는 내가 해결할게. 회장님, 너는 내 딸이야. 진짜 딸. 딸 엄마 수술비 내는 게 당연하잖아. 지아는 민준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민준이 의사를 불렀어요. 수술 진행하세요. 비용은 제가 책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어요. 지아와 민준은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회장님, 감사해요. 진심으로요. 고마워하지 마. 가족이잖아요. 민준이 지아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넌 내 딸이야. 23년 동안 잃어버렸던 딸. 이제 절대 안 놓칠 거야. 지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5시간 후.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환자분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아가 의사에게 허리를 숙였어요. 민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엄마, 살았어. 지아가 주저앉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한편 강씨 저택, 할머니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낡은 일기장을 꺼냈죠. 23년 전 12월 15일. 오늘 수진이가 사고를 당했다. 아기는 살아 있었지만 민준이를 지키려고 아이를 버렸다. 할머니가 일기장을 덮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서연아. 할머니가 널 버렸어. 할머니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나고 있었죠. 23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밤마다 악몽을 꿨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내가 또 내쫓았어.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뭘 한 거야? 또 같은 실수를. 할머니가 전화를 들었어요. 민준이 어디 있어? 회장님은 서울대병원에 계십니다. 병원? 왜? 한지아 씨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내가 그 애를 내쫓은 날 밤에 엄마가 쓰러졌다고?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늘이 벌을 주는 건가? 다음 날 아침 병원. 김미선이 눈을 떴어요. 엄마. 지아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지아야?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김미선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 딸, 엄마 걱정했구나. 엄마 말하지 마요. 쉬어야 해요. 그때 민준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지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김미선이 민준을 봤어요. 회장님, 여기 왜? 지아가 말했어요. 회장님이 도와주셨어요. 김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갚아야? 갚을 필요 없습니다.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딸의 엄마잖아요. 가족이에요. 김미선이 울었어요. 지아도 울었어요. 한편 강씨 저택, 할머니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내가 그 애를 내쫓은 밤에 엄마가 쓰러졌다고. 할머니는 거울을 봤어요. 늙고 추한 얼굴이 보였죠. 나는 뭘 한 거야? 23년 전에도 아이를 버리고 지금도 또 내쫓고. 괴물이야. 나는 괴물이야.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23년 전 사건 말입니다. 정밀한 비서님이 조사하신 거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나왔는데? 23년 전 12월 15일 서울대병원에 가셔서 한지아 씨 부모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맡기신 분이. 비서가 말을 멈췄어요. 누구야? 회장님이셨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결국 다 밝혀졌구나. 며칠 후 김미선의 병세가 안정됐어요. 지아는 병원에서 엄마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지아가 놀랐어요. 여긴 어떻게?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김미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지아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뭐 하세요?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23년 전에 내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김미선이 놀라서 할머니를 봤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23년 전 제가 사람을 보내서 아기를 당신들에게 맡겼습니다. 돈을 주고요. 김미선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무슨... 서연이는 제 손녀였어요. 제가 손녀를 버린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이 아내를 잃고 무너질까봐. 손녀가 보이면 그 사고가 계속 기억날까봐.
그래서 착한 부부에게 맡긴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제 욕심이었어요. 제 판단이 잘못된 거였어요. 할머니가 바닥에 이마를 대었어요. 23년 동안 당신들이 나 대신 손녀를 키워주셨습니다.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미선이 울었어요. 지아도 울었어요. 일어나세요, 할머니. 지아가 할머니를 일으켰어요. 할머니, 지아야. 할머니가 지아를 봤어요. 할머니가 너한테 못할 말을 했어. 천하다고, 거지라고, 사기꾼이라고. 다 할머니가 잘못한 거야. 할머니가 지아 손을 잡았어요.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지아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한 말들이 떠올랐어요. 천한 것, 거지, 사기꾼.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할머니, 지아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원망했어요. 그날 밤 쫓겨나면서 정말 서러웠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지아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도 23년 동안 힘드셨잖아요. 악몽 꾸시고 후회하시고 할머니도 피해자예요. 지아야. 그리고 저는 알아요.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 아빠를 지키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사랑해서 나온 거잖아요. 지아가 미소 지었어요.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그래도 사랑이었어요. 할머니가 지아를 꼭 안았어요. 미안하다. 서연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두 사람이 한참을 울었어요. 김미선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지아야. 김미선이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원망할 수도 있는데 용서하는 내가 자랑스러워. 엄마. 지아가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세 사람이 함께 울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 들어왔어요. 그 뒤에 한태수도 있었죠. 여긴. 민준이 할머니를 보고 놀랐어요. 어머니? 민준아. 할머니가 민준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민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23년 전 내가 서연이를 버렸어. 알고 있습니다. 뭐? 정밀한이 조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서울대병원에 가셨다는 것. 서연이 양부모에게 돈을 주셨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랬구나. 어머니.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제 딸을 왜 버리셨습니까? 너를 지키려고. 할머니가 울었어요. 수진이가 죽고 내가 무너지는 걸 봤어. 서연이를 볼 때마다 그 일이 떠오를 텐데 넌 끝이라고 생각했어. 그건 어머니 판단이 아니었어요. 민준이 소리쳤어요. 제 딸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알아, 민준아. 내가 잘못했어. 큰 죄를 지었어. 할머니가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달라고 말 못해. 23년 동안 너한테서 딸을 빼앗았으니까. 하지만 할머니가 민준을 올려다봤어요. 이제라도 가족이 되고 싶어? 서연이 할머니로, 진짜 할머니로 살고 싶어? 기회를 줄 수 있겠니?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물만 흘렀죠. 아빠. 지아가 민준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할머니를 용서했어요. 서연아. 할머니도 힘드셨어요. 23년 동안 악몽 꾸시고 후회하시고 할머니도 고통받으셨어요. 지아가 민준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가족이 되면 안 돼요? 양부모님도 할머니도 아빠도 저도 다 같이 가족이 되면 안 돼요? 민준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를 일으켰어요. 어머니,
민준아,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3년이란 시간은 너무 길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민준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서연이가 용서했으니까요. 저도 노력해 볼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준아, 고맙다. 어머니도 힘드셨겠죠. 23년 동안 혼자 그 짐을 지고 민준이 할머니를 안았어요. 이제는 함께 지겠습니다.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었어요. 민준, 할머니, 서연, 김미선, 한태수, 5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게 가족인가요? 지아가 물었어요. 피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이상한 가족인데 이상하지 않아. 민준이 말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야.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6개월 후 저택 정원. 봄이 왔어요. 지아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죠. 한태수, 김미선 부부도 왔어요. 김미선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할머니가 양부모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한태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반갑습니다. 할머니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23년 동안 서연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두 분이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김미선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서연이는 우리 모두의 딸이에요. 이제는 함께 사랑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가 모두를 불렀어요. 다들 사진 찍어요. 5사람이 함께 섰어요. 하나, 둘, 셋. 찰칵. 가족 사진이 찍혔어요. 서연이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이게 가족이에요.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민준이 서연이를 안았어요. 그래, 우리 딸. 할머니도 다가와 지아를 안았어요. 우리 손녀. 할머니가 정말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양부모도 함께 안았어요. 5사람이 서로를 안았죠.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흩날렸어요. 23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23년 동안 함께한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된 순간이었어요.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사랑. 그 사랑이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어요.